좋은 소개 감사드립니다. 지금 8시 13분 되고요. 제가 9시 뉴스를 보셔야 되니까, 그래서 뉴스를 꼭 보셔야 되니까 9시 전까지는 강의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으시죠? 네. 제가 오늘 이렇게 강의 앞에 서서 깜짝 놀란 게, 제가 이제 그 성당에 이제 그 대림하고 사순절 특강을 이제 몇 번 가봤는데요. 한번 개포동 성당하고 그다음에 잠실에 있는 성당하고 가봤는데, 거기에 비해서 오늘 여기 계신 양도 성당의 그 평균 연령이 제일 적습니다. 이렇게 젊은 분들이 이렇게 문 앞에서 강의를 하니까 더 신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강의 내용을 사실은 보시면은 성찰과 마음 건강이라고 하는 좀 약간 딱딱할 것 같은 주제를 정했는데요. 사실은 되게 가벼운 주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보니까 이렇게 앞에 청소년들도 있고, 그리고 되게 이제 30대, 40대, 50대, 많게는 한 80대까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다 공통적으로 조금 들으면은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으로 조금씩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게 50주년 이제 축하드리고요. 제가 이게 기대 여명이라는 거를 이제 성찰을 얘기했는데 왜 기대 여명을 얘기하겠냐, 이게 좀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게 성찰이라는 게 우리가 얼마나 내 삶을 오래 살게, 건강하게 오래 살기가 만약에 중요하냐, 이제 그게 이제 스토리의 아주 큰 이제 맥락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사실 것 같으세요? 이거 요새 있잖아요. 리빙 토 백, 블루존 바이탈리티 컴플렉스 이런 것들이 다 AI 기반이라 통계적으로 내가 얼마나 살지를 이렇게 한 20가지 질문에 답을 하면 자동으로 예측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저고요. 제 소개입니다. 저는 이제 서울승모병원에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고요.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스마트 병원장, 이렇게 디지털 AI 이런 약간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저희 의료기관에서 관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효서 신부님하고는 이제 우리 영성 부원장 신부님으로 계시면서 알게 된 것도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 희문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고등학교인데 우리 이효서 신부님이 희문고등학교 나왔는데 처음에 뵙고 제가 제 선배인 줄 알고 그러니까 엄청 깍듯하게 대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렇게 기술을 따져보니까 제가 77이고 저보다 후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굉장히 좀 가깝게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그 계산을 해봤더니요, 제 평균 여명은 85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85세를 산다는 거예요. 제가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85세를 제가 산다고 했을 때 좋아했을까요? 아니면 슬펐을까요? 저희 아버지가 지금 95세신데 아직도 운동을 하세요. 여행도 다니시고. 이번 주 어버이날이 내일인가요? 아무튼 저는 어버이날을 이번 주 토요일날 같이 제가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오늘 제가 이 강의로 오느라고 그랬네요, 진짜. 그래서 아무튼 이제 담았는데, 아무튼 아직도 95세 정정하시고, 어머님은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5세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90세가 넘을 줄 알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서 약간 실망했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기대 여명을 보시면은, 내가 85세인데, 내가 조금 더 살려면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일 많이 수명을 늘릴 수 있는 거는 몸무게 빼는 겁니다. 몸무게를, 비만을 빼면은 5년을 더 살 수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내가 혈당을 재면은 0.5년을 더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을 계속 이렇게 평가를 매년 받으면은 1년을 더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더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쭉 나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제가 잘 하면은
그래도 우리 아버지만은 못하는 이제 그런 결과를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현재 대한민국의 남자하고 여자는 대개 여성분들은 85세가 평균 사시고요. 남성분들은 83세 사셔서 이제 그 평균적으로 84세까지 사십니다. 예, 지금 현재 그렇고요. 아마 더 늘어날 겁니다. 이거는 왜냐면 대한민국 의료 기술이 아주 최고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 수명이 늘어나고 있다, 대한민국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면은 제가 질문 하나 들어볼까요? 지금 북한은 평균 몇 살까지 살까요? 현재? 네? 누구? 73. 또 그 옆에 있는 학생은 73? 거의 비슷해요. 59요? 72입니다. 야, 진짜 정확하게 맞췄어요. 어떻게 그 학교에서 배웠습니까? 네. 왜 여러분, 어떤 분들은 북한의 평균 수명이 어떻게 되냐면, 막 50, 60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지금 72살이고요. 대한민국하고는 13년 차이 납니다. 역사적으로 같은 유전자 밑에 이렇게 의료 환경이 다르다고 해서 12년 차이, 13년 차이 나는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것만 하나만으로도 12년을 덜 사는 겁니다. 예, 이게 엄청난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태어나신 게 되게 이제 행복한 거고, 대한민국의 의료 수준은 전 세계에 어디 가도 거의 비떨어지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이 되게 가까이 있어요. 여기 제일 가까운 병원이 어느 병원입니까? 네? 도라메 병원. 서울 성모병원으로 오십시오. 이호섭 신부님 이름만 되면은 우리 교수들이 다 잘해드릴 거예요. 엄청나게 VIP입니다. 그래서 남곡동 성당에서 왔다 그러면 제가 다 잘해드리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어떤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82.9까지가 산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95.6까지 산다고 하더라도 요것이 이제 건강하게 82.9까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95까지 살아도 건강하게 사는 게 95까지 살아야지. 만약에 60세에 누웠는데 95세까지 사면 39년을 누워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를 들으면은 뭘 이렇게 하냐면은 9988-1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앓다가 3일째 죽는다. 99세. 그거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9988-1234를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쇠라는 건 프라이어리티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죠. 노쇠가 되면요, 와병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코로나라든지 아니면은 코로나를 걸려도 어떤 분들은 와병 상태로 가요. 누워있게 돼요. 병원에 입원하기도. 어떤 분들은 코로나 걸려도 일주일만 이렇게 쉬면은 또 팔팔하게 다시 원상복귀. 이게 보면은 이 노쇠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노쇠를 잘 견뎌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쇠를 잘 견뎌내려면 뭘 해야 되는지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게 사는 거, 노쇠 전 단계, 노쇠, 장애, 사망 이렇게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 노쇠 전 단계에서 노쇠로 가는 걸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건강에서 노쇠 전 단계로 가는 것도 막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노쇠 전 단계로 가지 않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걸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재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내재 역량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노쇠를 막을 수 있는 역량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량을 키기 위해서 제가 제안한 거는 7M 프로젝트입니다. 7M이요. 그래서 그 7M이 뭔지 하나하나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내재 역량을 이렇게 갖게 되면은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 병이 걸리는 건데 내재 역량이 높게 되면은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위에 머무르게 됩니다. 내재 역량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나이는 30대 중반부터 떨어집니다. 30대 중반. 그래서 40대 중반에 급격하게 떨어져서 노인같이 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중에. 그렇지만은 또 어떤 분들은 여든이 되는데 내재 역량을 극대화해서 거의 40대, 50대 같은 젊음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과학적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M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4M이 뭔지? 그래서 4M은 Mobility, Mentation, Medical Issue, What Matters. 이게 일단 4M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모빌리티로부터 보겠습니다. 모빌리티는 뭐냐면은 신체 기능입니다. 근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걷냐입니다. 근데 이 지역은 이 모빌리티에 아주 최적화된 장소인 것 같습니다. 이게 평지가 없고 이게 이렇게 차 타고 오다 보니까는 이게 산이 많고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있어가지고 근력에 되게 좋은 지형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 일본에서는 그냥 어떤 마을에서 계속 걷게 했어요. 하루에 그러니까 정해진 만큼 무조건 노인 한 마을을.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연 10년 동안 계속 걸으면 건강할까 그랬는데 그 노인분들이 전부 다 관절염이 생겨가지고 다 와병 상태로. 그래서 무조건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걷는 거는 그 유산소 운동 아니겠습니까? 유산소하고 무산소를 적절히 다 이제 병행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근육량입니다. 여러분들 근육량을 늘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청소년들? 무슨 운동을 해야 돼요? 헬스장에 가야 되죠? 네, 맞아요. 그 근력 운동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헬스장에 갑니다. 저도 우리 병원에 헬스장이 있거든요. 헬스장에 가는데 그 근력 운동을 하는데 이제 PT 퍼스널 트레이너한테 저 일주일에 3번 받거든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PT에 드리는 돈을 아까워하지 말라. 이 PT에 드리는 돈이 나중에 드리는 약값보다 100배 절약할 수 있다. 100배 더 든다. PT를 안 하면. 근육을 드리는 돈은 나중에 병원에 드리는 돈보다 훨씬 적다라는 걸 강조하고 제 환자들은 다 PT 근육 운동을 권유를 합니다. 믿지 못하시겠지만 제가 나이가 60이잖아요. 85학번이고 예, 60인데 제가 요새 최근에 이 교수님도 놀라요. 제가 이번 금년 목표를 3대 300으로 정했습니다. 3대 300은 뭐냐면 뭘 알아요? 3대가 뭔지? 스쿼트, 데드리프트 또 벤치프레스. 야, 이 학생들이 다 아네. 야, 모범 생각이네. 제가 스쿼트를 제가 얼마 전에 120을 했어요. 스쿼트 100, 많이 하는 거지. 스쿼트 120. 그 다음에 데드리프트는 115, 벤치프레스는 50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보고 가요. 저 교수가 미쳤나. 저러다가 몸상하는 거 아닌가 하는데 진짜 재밌어요. 재밌어서 하거든요. 약간 중독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거 이제 뭐 허리 아프다, 뭐 무릎 아프다 이러지만은 이게 PT 선생님하고 잘 상의해서 운동을 잘 이렇게 처방받으면은 되게 맞는 운동, 근력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번 정도 꼭 근력 운동을 하셔가지고 근육량을 키우셔야 나중에 이게 문제가 와병 상태로 갈 확률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을 하시는데 혼자서는 못해요. 왜냐면 근력을 유지하는 건 혼자서 할 수 있는데 근력을 늘리는 거는 조금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전문가의 도움. 안 그러면 몸을 다치십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쪽으로 조금 더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멘테이션입니다. 멘테이션은 예를 들면은 정신 건강에 관련된 겁니다. 우울, 불안, 불면 이런 게 있으면 치매 위험도가 높고요. 미래에 대한 걱정, 과거에 대한 반추 이런 것도 굉장히 인지 기능과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 챙김이 되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마음을 잘 챙기려면은 명상을 한다든지 좋은 음악을 듣는다든지 뭐 아니면 이게 산책 같은 걸 하신다든지 또 되게 제일 좋은 것 중에 멘테이션의 가장 좋은 건 뭐죠?
우리 학생들 맞출 것 같아. 멘테이션에 가장 좋은 거, 정신 건강에 가장 좋은 건? 스트레스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 멘테이션에 가장 좋은 거는 저기 성당에 나오셔서 이사님이 제가 무슨 걸. 아 진짜 그래요. 이게 기도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거지 않습니까? 명상이고 또 그런 정신적인 안정감을 주잖아요. 이럴 때 굉장히 극감신경이 죽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되게 좋은 건강에 좋은 그런 게 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내적 영향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메디컬 이슈가 되겠습니다. 메디컬 이슈는 여러분들 중에 병에 안 걸리신 분들이 없으실 거 다 있으시죠. 일단 당뇨, 혹시 당뇨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당뇨. 예, 꽤 많으죠. 저도 당뇨가 있어요. 예,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교수들이요, 당뇨 없으면 일 안 합니다. 예, 당뇨 고혈압 기본적으로 다 있어요. 이게 하도 고생을 해가지고. 예. 근데 당뇨나 고혈압이 있다고 90세까지 못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희 아버지도 고혈압이 있으셨거든요. 예. 그래도 잘 사세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서 오래 못 사는 게 아니고 의사가 시킨 대로 약을 안 먹어서 오래 못 사는 거예요. 예. 의사의 지시대로 약을 잘 드시면은 오래 사실 수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가끔 보면요, 의사의 약을 많이 먹는데 의사의 지시대로 먹지 아니하고 뭐 여기저기서 보약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손자들이 사, 저기 뭐 며느리가 사와, 뭐 아들이 사, 그래서 그걸 갖다가요 이렇게 다 드세요. 왜냐면 누구 한 사람 거 먹으면 서운해하니까 의사가 주는 약하고 한약하고 뭐하고 뭐 미국에서 또 온 뭐 영양제랑 다 같이 먹잖아요. 그리고 저한테 오세요. 그럼 얼굴이 노랗게 돼서 오세요. 간이 확 나빠요. 간 부전이 와요. 그래서 사망률의 1등이에요. 약을 많이 먹어서 간성 혼수로 빠질 가능성이 제일 높으세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약을 있잖아요. 되게 많이 드시면 안 돼요. 많이 먹으면 독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병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병이 있더라도 꼭 의사 지시를 받고 그리고 정해진 대로 약물을 먹는 게 되게 중요하다. 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하고요. 약을 많이 드시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아까 모빌리티 얘기했죠. 근육, 그 다음에 멘테이션 정신건강 얘기했죠. 세 번째는 what matters예요. what matters는 뭐냐면은 가치입니다. 가치는 뭐냐면 나의 value예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 나의 가치는 무엇이냐. 제가 미국에 갔는데요. 미국에 왜 갔냐면은 미국에 제가 마약 환자를 치료하는 걸 배우러 가서 마약을 하러 배우러 간 게 아니라 마약을 치료하는 거를 배우러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미국에 이제 마약 환자들을 모았는데 병동에서 이제 제가 1년 반을 지내면서 마약 환자를 이제 치료했는데 처음에 마약 환자를 한 10명쯤 모아놓고 미국의 정신과 선생님이 다 그래요. 이제 영어로 What's your value? 그래요. 당신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value가 무엇이냐? What's your motto?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도 돌아가면서 다 하거든요. 의사도. 그래가 제 순서가 왔어요. Dr. Kim, what's your important value?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을 해봤죠. 내가 나의 좌우명이 무엇인가.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급조한 거예요. 그때 갑자기 생각이 떠오르는 게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The process is important than result.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 예, 모든 일에 결과를 중요시하지 않고 그 과정을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그런 얘기를 이제 딱 던졌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끄떡끄떡 하더라고요. 역시. 그래서 제 좌우명이 그게 됐어요. 그래서 계속 모든 인생을 살 때
결과보다는 그 프로세스를 되게 공정하게 하고 그거를 룰을 지켜나가는 거를 하니까 결과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설령 결과가 나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우리 옆에 앞에 있는 우리 학생 있잖아요. 트레이닝 입은 학생 오른쪽, 그죠? 그렇지. 나 보는 그렇지. 그 가치가 뭐야? 제일 중요한 좌우명. Your value. What is your value? 빨리 얘기해. 그게 자기의 평생 밸류가 됩니다. 그럼 시간을 좀 벌어줄게. 그 옆에 있는 우리 친구. 응? 네? 돈이 최고다? 돈이? 잠깐만. 그 옆에 있는 세 번째 친구. 인생의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뭐야? 인생은 한 방이다. 기대했던 답이 안 나옵니다. 우리 네 번째 하는 친구. 그 빨리 말해야 하는 우리 여자친구. 인생의 가치가 뭐예요? 제일 중요한 가치? 남의 시선을 생각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이 정도 나와야 되는데. 예.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다 물어봅시다. 너네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뭐냐? 그러면은요, 우리 환자들하고 그 이제 얘기를 나눠보면은 그런 것들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중독 환자들의 가치가 뭐냐면 건강. 예, 근데 다 건강을 버렸어요. 술 많이 먹고. 간경화와가지고. 예? 행복, 진실, 맨날 거짓말만 하면서. 예? 그러니까 그 본인의 가치가 되게 이제 훼손당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가족들끼리 언제 한번 이렇게 당신이 제일 중요한 우리 가족 중에 중요한 거 생각하는 거 한번 얘기해 볼까? 뭐 이렇게 해봐도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우리 학생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충분한 시간을 갖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 신부님이 물어볼 거야. 선생님 안 물어봐도 신부님 꼭 좀 물어봐 주세요.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한 가치를 갖는지 이제 그런 걸 한번 우리가 이제 탐구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치를 가장 우리가 잘 느끼게 해주는 게 이제 영성이고 또 우리 카톨릭의 어떤 가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기에 되게 중요한 데서 완 벡터스는 그 종교적인 영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관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뭐죠? 이 옛날에 이렇게 술을 많이 드셨대요. 그래서 그 옛날에는 술을 먹는 게 우리 카톨릭에서 술을 먹는 게 금지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래도 적당히 먹어라.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중독이 되면은 이거는 죄다. 뭐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고요. 그 다음에 교황님께서는 뭐 돌아가셨지만 너무 아쉽고 그런데 이 교황님께서는 담배 피는 거를 되게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2018년부터 그 바티칸에서 금연을 흡연하는 걸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Order the Ban of the 그 담배 파는 거를 이제 금지시켰다라고 돼 있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중독에 관련돼서 되게 조금 좀 건강하게 하는 그런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을 되게 많이 이제 강조를 하셨다는 거고요. 제가 여기 담배 피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흡연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여기 가자. 아니야. 좀 컴다운하세요. 저기 진정하시고. 아무튼 서울성모병원에서 제가 금연 담당 이제 교수고요.
담배 끊으시는 분들은 저한테 보내주세요. 왜냐면은 국가 지원 프로그램을 저희가 하고 있어서 그건 무료예요, 거의. 그래서 약값이 한 7, 80만 원 되는데 다 공짜로 드리거든요. 이제 전 세계에서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고, 제가 뭐 제 자랑이라서 그렇지만 제가 그 금연 성공률이 제일 높은 의사예요. 예, 금연의 명의. 예, 담배를 끊게 하는 거에 제가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위에 금연이 잘 안 돼서 담배를 피워가지고 걱정되시는 분 있으면은 서울성모병원의 김대진 저한테 접수를 남북 평등에서 왔다고 제가 성심성의껏 담배를 끊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고요. 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 중독에 관련돼서 우리 교황님이 강조하셨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4M에서 3가지 앱을 더 제가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머니입니다. 돈. 머니가 중요하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 노인분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돈을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노후에 여러 가지 이제 돈을 내가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지, 그 다음에 그런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하는 능력,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식사입니다. 식사는 여러분들 보면은 뭐 요새 다 현미밥 드시잖아요. 기본적으로 야채 많이 드시고, 그래서 혈동 변동성이 큰 음식은 좋지 않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 꼭 드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혼밥은 하지 마세요. 혼밥은 뭐냐면 혼자 밥 먹는 거. 혼자 밥 먹는 사람이 우울증도 많이 걸리고 치매도 많이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는 무조건 같이 드세요. 그죠? 네. 그래서 함께 식사하는 분보다 혼자 식사하는 노인이 노쇠가 더 많다. 그러니까 밥은 무조건 같이 드시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상하게 혼자 먹으면 밥맛이 안 나요. 같이 먹어야 밥맛이 나요. 그래서 우리 교수 식당도 있잖아요. 코로나가 생기면서 이 칸막이를 뒀습니다. 칸막이에서 혼자 밥을 먹으면 밥맛이 안 나요. 그래서 반을 나눠서 반은 칸막이를 없애고 반은 했는데, 교수 중에 한 60, 70%는 칸막이 있는 데로 들어가요. 그리고 30%는 밖에서 먹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얼굴이 칸막이 들어가는 교수들은 또 좀 어둡고 힘들어요. 칸막이 없는 데서 같이 막 얘기하면서 먹는 교수들은 활력도 없이고, 그리고 거기서 얘기도 많이 돼요. 서로 모르는 것도 물어볼 수 있고 환자 부탁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게 코로나가 생긴 문화적 약간 후유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혼밥하지 마시라. 혼밥 말고 또 뭐가 있죠? 혼자서 하면 안 돼. 제일 안 좋은 거? 혼술! 야, 어떻게 알았어, 혼술? 분위기 좋습니다. 혼술을 하면은 그거는 알코올리즘의 이 전조 증상이다. 혼술. 그래서 혼술하지 마. 남도성당은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강의할 맛이 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거는 모티베이션, 동기 강화. 그래서 이게 뭐든지 해야 할 동기가 생겨야 돼요. 예를 들면은 진짜 이제 알코올리즘 이제 환자들인데, 저희 이제 서울성모니까 좀 잘 사는 알코올리즘 환자가 와고 부인도 미인이에요. 오면은 술 끊으라고 그러면 절대 안 끊어요. 술 내가 좋아하는 술 먹고 내가 왜 끊습니까? 화를 내요. 내가 끌려왔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술 끊으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해줘요. 당신 이렇게 보니까 간 수치가 지금 약간 간경화 쪽까지 간 것 같은데요? 그래. 왜? 그렇게 해요? 제가 아직 그래도 술 먹으면 한 적이 있어서 보여줘요. 뭐 이렇게 GOT, GPT가 올라가고 이제 혈소판이 떨어졌고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술 먹으면은 한 3년 뒤면은 간 경화가 오고 한 5년 뒤면은 이제 사망할 텐데, 근데
부인 나이가 지금 한 30대 중반 되는데 5년 뒤면 40인데 지금 돈도 많이 버셨는데 되게 그런 경우에 보면은 부인이 재산 다 상속받아가지고 젊은 남자랑 잘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학생들이 있어서 좀 미안해요. 그러면은요 이게 관심이 이게 있잖아요. 술 끊는 게 문제가 아니고 와이프가 나 죽으면은 재혼한다는 거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번 돈 갖고 와이프가 그 돈 갖고 다른 남자랑 뭘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이제 하면은 갑자기 치료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저 술 끊으면은 오래 살 수 있냐? 술 끊으면은 80, 90까지 살죠. 그러면은 저 꼭 술 끊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동기유발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술을 끊게 하려고 제가 막 동기를 줘봐야 술 얘기에서는 안 통하는데 예를 들면은 그런 부인이 나중에 어떻게 되고 당신이 건강이 악화됐을 때 오는 상황들을 미리를 정확하게 얘기해주면 거짓말도 안 해요. 저 실제로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그분이 움직여요. 저한테 오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인데 딱 왔는데 술 때문에 왔어요. 고등학교 1학년인데 매일 소주 두 병에서 세 병 먹는 소주를. 근데 그 엄마의 진짜 등치가 2배인데 딱 왔는데 술을 그렇게 세 병씩 먹는데 몸무게가 80kg 정도예요. 뚱뚱해요. 그래가지고 딱 왔는데 딱 오자마자 저를 보고 눈을 아래로 이렇게 띄워보더니 저는 60밖에 안 되니까 만만하잖아요. 등치도 작고 한 주먹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여자가. 그래가지고 딱 보더니 우리 교수님 저는요 술 이렇게 마시고 즐겁게 먹는데 자꾸 엄마가 데리러 오자고 왔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얘를 어떻게 설득할까? 어떻게 동기유발을 할까?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딱 그 얘기를 했어요. 딱 보니까 얼굴이 뚱뚱하긴 한데 얼굴이 크긴 한데 뚱뚱하니까 커졌는데 아주 귀여운 얼굴이 숨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내가 그걸 본 거였어요. 너 옛날에는 너 귀엽다 그러고 예쁘다는 소리 많이 듣지 않았어? 그랬더니 갑자기 얘가 쌤 그걸 어떻게 아세요? 딱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너 같은 애들 진짜 많이 봤는데 너 얼굴에 보면은 이렇게 귀엽고 예쁜 얼굴이 딱 보여. 그랬더니 맞대는 거야. 자기 술 먹기 전에는 귀엽고 예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너 술 먹으면은 도대체 어떻게 먹니 술을? 그랬더니 저는 안주 없이 못 먹는데요. 그래가지고 소주하고 치킨하고 막 무슨 온갖 음식을 안주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80kg, 90kg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너 친구 없죠? 또 없대요. 왜 없니? 그랬더니 너무 뚱뚱하고 예뻐 보이질 않으니까 친구들이 같이 상대를 안 해준대요. 너 친구랑 다시 놀고 싶고 그러고 싶대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 엄마가 선생님 술 잘 끊게 해주는 의사를 했지만 내가 선생님이 살도 잘 빼주는 의사야. 비만 치료 내가 짱이야. 그랬더니 선생님이 살도 빼줘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너 술 끊는 치료를 하지 말고 살 빼는 치료를 하자. 그랬더니 얘가 동기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살 빼는 치료에다가 술 끊는 약까지 넣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술 맛이 자꾸 떨어진대요. 술 맛이 떨어지니까 안주 빨리 덜 먹잖아요. 그러니까 살이 좀 빠져요, 계속요. 그래서 올 때마다 3, 4kg씩 빠져와요. 그래서 얘가 믿는 거예요, 선생님을. 그리고 올 때마다 너 그 예뻤던 얼굴이 점점 살아난다. 말하면 오면 얼굴을 들이밀어요, 저한테. 네?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진짜 말 안 듣는 청소년인데도 내가 진짜 소중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쫙 보고 얘한테 가장 내가 지키고 싶고 소중하고 내가 되돌아오고 돌아오고 싶은 게 뭘까? 그걸 개척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렇게 하니까 이 친구가 치료에 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술도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이제 모티베이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까지 했는데요. 제가 얘기하는 이제 What Matters라는 게 왜 중요하냐. 이거에는 우리가 성찰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반성, 회개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저는 정신과 의사고요.
정신과 의사하고 신부님들하고는 조금 약간 직업이 좀 비슷합니다. 뭐가 비슷하죠? 비슷한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어요. 정신과 의사하고 신부님들은 얘기를 잘 듣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님들은 오해성사를 해서 얘기를 듣죠. 정신과 의사는 정신과 면담 시간을 통해서 얘기를 듣습니다. 차이점은 뭐죠? 정신과 의사는 돈을 받습니다. 우리 신부님은 돈을 안 받습니다. 네. 그리고 정신과 의사는 약을 씁니다. 신부님은 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부님은 기도를 해주십니다. 영성을 추가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그 정신과 의사가 출연하기 전에는 신부님들이 정신과 의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상담, 카운슬링 이런 걸 했고, 그 다음에 정신과 의사는 나중에 그런 것들이 이제 전문적으로 생기고 약물이 생기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하게 됐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제가 해보니까 이 성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신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공감하고 같은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성문 쓰나요? 근데 요새 반성문 써요? 안 써요? 쓰는 애들도 있어요? 제 친구는 불량한 애들은요. 저희는 반성문 내지 재미 말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저희가 반성이라는 단어랑 대척점에 있는 건 자책입니다. 저는 이제 우울증 환자를 많이 보잖아요. 우울증 환자들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우울증 환자는 자책합니다. 반성이라는 것은 잘못된 사실을 있는 그대로 그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반성인데, 자책은 있는 그대로 뉘우치는 게 아니라 다 자기 책임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자기 파괴적 행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뭔가 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반성을 하게 되면 있는 그대로 잘못함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인지하고 들여다보는 게 성찰로 가는 거고, 자책이라는 거는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그거를 내가 잘못해서 나의 책임으로 돌리고, 그렇게 되면은 어떤 감정이 일어나면 우울한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면 끝에 가면은 회개해야 하는 기회를 놓치고 이제 자해나 자살로 이어지는 이제 그런 행동 패턴을 보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반성은 여기서 다음에 보시면 자신이 한 일을 깊이 되돌아보는 일, 자기의 마음을 반성하고 살핌, 이게 이제 성찰이고요. 그거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들여다보고 의미하고, 우리가 환자를 볼 때는 환자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들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되게 슬픈 일이에요. 슬픈 일이면 그 슬픔 있는 그대로 그걸 공감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거기에 그 환자를 되게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내가 가지면은 이거는 공감적인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연민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어려운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슬프면 슬픈 감정을 같이 나눠야 되는데, 슬픈 감정에 약간 동떨어져서 있는 그대로 그 슬픔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거를 훈련받는 게 정신과 의사입니다. 어떤 환자가 와서 너무 슬픔을 얘기할 때 같이 슬퍼가지고 같이 펑펑 울고 있으면은 이게 그냥 같이 환자가 된 느낌. 근데 그거를 이렇게 옆에서 들여다보고 그 슬픔 과정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봐주면서 있는 그대로 그 슬픔을 이렇게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이렇게 되면 환자의 슬픔이 경감되거든요. 근데 같이 슬퍼하면은 슬퍼지는 게 공감되는 게 아니라 같이 더 슬퍼집니다. 더 과해지는 거죠. 더 과장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반성은 약간 보면은 일시적인 거에 가깝고, 성찰은 이것들이 일시적이 아니라 장기적인 것이고, 이런 어떤 약간의 겉의 모습보다는 좀 내면적으로 다가가는 모습. 그래서 굉장히 성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정신과적으로도 중요하고
카톨릭적으로도 중요하고, 그래서 의식을 통해서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비를 청하는 것이 양심 성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개념이 굉장히 정신과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교황님은 마음속으로 들여다보라, 인간의 유한함을 성찰하라 이렇게 하셨고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자서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희망, 제가 착하려고 건 아니고요. 이게 마지막, 원래 이게 이 자서전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출판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건데, 마음을 바꾸셨대요. 몇 달 전에. 그래서 이왕 어차피 될 거, 그냥 미리 좋은 책이니 미리 출판하라고 하라고 해서 이제 나와서, 혹시 이 책 읽으신 분 있으세요?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오늘 제가 이 책을 좀 읽고 조금 몇 가지 제 소감을 얘기해 주려고 이 책을 어디서 구할 수 없어 그랬는데, 오늘 환자 한 분이 이 책을 들고 왔어요. 제 환자가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찬미예수라고 해놓고, 김대재 바오로 교수님, 여기 제가 쓴 내용입니다. 2025년 대희년입니다. 여기가 대희년 때 50주년이 됐거든요. 야, 되게 4월 20일 부활절이었고요. 오늘은 5월 8일 어린이날 지나서 어버이날입니다. 가정의 달에 녹음이 푸르고 햇살이 아름다워 주님의 부활과 엠마오로 가는 길에 만난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저는 늘 따뜻하게 해주셔서, 환자분, 까따리나 환자분이거든요. 감사하고 살아갑니다. 앞으로 인생 여정에서도 바오로님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기도합니다. 늘 기도 속에서 저 까따네로와 바오로 교수님이 만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양 가족의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써가지고 오늘 책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오늘 성당에 와서 이 책에 있는 걸 몇 개 조금 이렇게 발췌해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딱 하는데, 이 책을 들고 들어오셨어요. 이 환자분이. 그래서 진짜 인생은 타임이다. 그 환자가 나한테 주신 최고의 선물. 내가 딱 원할 때 들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마지막에 교황님이 36년생이시래요. 36년생.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32년생이고 저희 어머니가 37년생이니까 우리 어머니보다 한 살이 많고 아버지보다 4살이 어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90이신 거예요. 90. 네. 근데 이분이 그때 이 마지막에 한 게, 내가 이 회고록을 쓴 거는 과거를 돌아보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더라고요. 얘기를 하세요. 마지막에 내가 이 나의 90년 인생을 내가 돌아본 거는 과거를 돌아보게 함이 아니고, 이 과거의 나의 그런 경험과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그 지식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이 내 책을 읽고 아반티라고 외치길 바란다고요. 아반티. 학생들 아반티가 뭔지 아세요? 아반티가 뭔지 아세요? 앞으로. 네, 맞아요. 아반티가 앞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황님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평생을 이렇게 본인이 그렇게 삶을 살면서 그 삶을 회고하는 그 일조차도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의 미래에 앞으로 나갈 거를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서 했다는 거라서, 모든 사람이 나의 책을 읽고 뭐라고 외치길 바란다고요? 아반티. 그게 앞으로라는 뜻입니다. 이게 발음마다 조금 달라요. 영어 발음 다르고 영국 발음 다르고 한데 다 아반티가. 그래서 아무튼 저는 프란체스코 교황님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이분이 되게 과학에 대해서 AI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우리 교황님이세요.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빨리 인류를 위해서 쓰는데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특이하죠. 네.
그래서 무슨 얘기까지 하셨냐면 지혜로운 성급함이라고 얘기해서 새로운 기술을 들여임에 있어서 성급하게 해도 된다. 그렇지만은 지혜롭게 하자. 야, 이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성급함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 방금 얘기한 반성이라는 것에 그치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반성이 반복돼서 정말 그 잘못됐다는 거 내가 오늘은 이거 정말 잘못했어 라는 것이 있는 그대로의 성찰로 이루어진다면 내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내면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회개라는 게 옵니다. 변화, 컨버전이 옵니다. 그래서 내가 변하게 돼요. 내가 변하게 되면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단계로 넘어가면 마음의 행복을 찾게 되는데 정신과적으로 반성하지 않고 자책하게 되고 자책이 우울증으로 이루어지고 이 우울증이 결국에는 죽음으로 이어지는 과정. 어느 것을 택할 것이냐. 여러분들은 아마도 이 용서받고 회개받고 용서하고 평안을 찾는 행복으로 가는 길을 다 택할 것이다 라는 그런 것이고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성찰이라는 것을 통하는데 성찰이라는 것은 성찰 기도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마 카톨릭의 종교로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을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고요. 정신과적으로도 그렇게 환자분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 다음에 지지해주고 있는 그대로 도와주고 이게 굉장히 치료에 도움이 된다. 환자의 기분에 너무 휘말려 들어가면 환자를 더 악화시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성찰을 잘하면은 마음의 건강이 오고 마음의 건강이 오면 아까 얘기한 멘테이션의 영향을 미쳐서 노년기에도 굉장히 중요하다.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그 교황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노년은 질병이 아니다. 은퇴행령에 다다르니도 여전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더 많은 자유를 갖고 있다. 뒤에는 노년이 주는 선물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저는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저가 60이 넘으니까 자꾸 노년기로 가니까 더 이 얘기가 절실하게 받아들여지고 특히 교황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성당에서 나이 많은 분을 홀대하지 마라. 우대해라. 그리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 청소년들의 되게 중요한 멘토가 될 수 있다. 멘토의 역할을 주라고 되게 강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되게 와닿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그래서 아까도 지혜로운 성급함 이게 이거 9시가 다 됐네요. 이제 거의 1, 2분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 몇 가지 교황님의 기도 지향 이거 동영상 볼 수 있을까요? 소리가 날지 모르겠습니다. Inteligencia artificial está en la raíz del cambio de época que estamos viviendo. La robótica puede hacer posible un mundo mejor si vamos 공동선 얘기를 하시고요. que 로봇공학이 si el progreso tecnológico 불평등 얘기를 하십니다. no es un progreso real. Los futuros avances deben estar orientados al respeto de la dignidad de la persona y de la creación. Recemos para que el progreso de la robótica y de la inteligencia artificial esté siempre al servicio del ser humano. Podemos decir, sea humano. 이게 한 4년쯤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제가 이제 이런 AI하고 이런 디지털 이런 어떤 헬스 쪽으로 하니까 Un pueblo que no cuida a los abuelos y no los trata bien es un pueblo que no tiene futuro. Los ancianos tienen la sabiduría.
A ellos se les ha confiado transmitir la experiencia de la vida, la historia de una familia, de una comunidad, de un pueblo. Tengamos presentes a nuestros ancianos para que, sostenidos por las familias e instituciones, colaboren con su sabiduría y experiencia a la educación de las nuevas generaciones. 이게 제 또 취미거든요. 근데 진짜 아시는 것도 많고 이게 말씀이 다 너무 고우세요. 그래서 참 너무 좋았고 2년 뒤에 사실은 우리 WID 오셔야 되거든요. 이분이. 되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아시니까 좀 약간 저도 허무한 생각도 들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9시가 됐는데요. 제가 오늘 이제 강의를 하시면 이제 마침에 마무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7M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노쇠를 막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근육량 꼭 늘리시고요. 그 다음에 성당에 와서 메디테이션하고 원 멘터스 꼭 잘 챙기시고, 드시는 약 의사 선생님 처방에 잘 맞춰서 잘 드시고, 뭐 이런 것만 잘 하셔도 충분히 9988, 1234 이루시다고 보고, 그리고 50주년이 되셨잖아요. 과거에 되게 50주년 훌륭하게 잘 하셨는데 그런 과거를 이제 되게 리멤버하고 축하하고 그렇지만 그 일련의 과정, 우리 교황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아반티 미래를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아마도 이 남북동 성당이 우리 신부님이 워낙 또 제가 이렇게 존경하고 또 여러 가지 영성적으로 도움 많이 주시는 우리 신부님이셔서 아마 굉장히 잘 하실 수 있을 거로 기대도 되고, 저희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50주년에 초대해 주셔서 이런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우리 젊은 친구들하고 너무 에너지를 좀 받고 가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